예, 이번 시간에는 제 16장이고요. 제목은 적분과 벡터 필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1학년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긴 하지만은 좀 난이도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것들 중에서 아마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이 내용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16장에서 좀 이제 다룰 만한 것만 추려서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뭐 이렇게 서페이스의 건널비라든가 뭐 이런 다른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벡터 해석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거기서 좀 더 깊게 다룰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16장에서 목표는 그냥 벡터와 벡터 필드에서의 적분이 어떤 건지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관심이 있으셔서 이제 벡터 해석을 배우게 되면 그 벡터 해석을 배우기 위한 기초 지식을 쌓는다. 이런 정도로만 이제 목표를 잡고 16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6장 1절 제목은 라인 인테그랄입니다. 선적분이라고 하죠. 여태까지 우리가 적분을 할 때 뭐 푸비니의 정리라든가 이제 기타 적분할 때 어땠냐면은 적분 범위가 어떤 영역이었어요. 그 영역 위에서 어떤 서페이스의 부피를 구한다든가 이제 이런 걸 했었는데, 이 지금 다루는 거는 뭐냐면은 적분 영역이 선이에요. 적분 영역이 성이요? 그럼 우리 1차원에서 했었던 그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그거 말하는 건가요? 예, 그것이 어떤 의미로 보면은 선적분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선적분에서 적분 영역 선이라는 거는 이 그림에도 나왔지만 요런 이제 의미의 곡선에 대해서만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1차원에서는 그냥 x축 뭐 y축 뭐 이런 식이었지만 이제는 축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선 따라서 함수 fx가 주어졌을 때 그걸 적분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약간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여태까지 적분이라는 걸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은 A가 X축, Y축, Z축일 때 어떤 영역이 주어졌을 때 그 영역을 R이라고 하죠. 그럼 이 R이란 영역 위에서 정의된 어떤 서페이스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면적을 구하든가 부피를 구하든가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 영역 R이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이제 어떤 적분하고자 하는 범위가 이런 선이에요. 컨터라서 C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C에서 C에 있는 각 점에 대해서 뭐 요 점, 요 점, 요 점, 요 점, 이 점, 이 점 이런 데에 대해서 각 점에서 함수 값들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그 점들에 대한 함수 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그러면 어떤 걸 구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바로 요 선이고 요 선을 따라 높이가 있는 요런 부분에 결국 면적을 구하는 거랑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질문. 도대체 이거 왜 하나요? 왜 우리가 이제 이런 선적분을 왜 해야 되느냐 하고 물어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단순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건 오로라입니다. 오로라인데 오로라 같은 거를 볼 때 그냥 저 같은 사람은 평범한 사람은 그냥 와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 오로라가 이루고 있는 요 평면의 면적은 얼마일까 뭐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집에 커튼 같은 거죠. 커튼 이렇게 걷으면은 이런 면이 아니라 이렇게 휘어진 면이 되죠. 커튼을 걷으면은. 그러면은 요 휘어진 면의 면적은 어떻게 구할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휘어진 면의 면적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원리는 같아요.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는 우리가 함수로 주면은 밑변이 바로 이런 곡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곡선 따라서 높이를 쭉 다 합하면 되는 것이 되듯이 사람들은 이 오로라를 보고 이거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를 고민했더니 결국 여기에 좌표축을 만들고 X축, Y축, Z축을 만들고 곡선 C를 따라서 색깔을 좀 잘 보이는 걸로 해야 되는데 잘 보이는 게 없어서 그냥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약간 진하게. 예. 요렇게 생긴 곡선 C를 따라서 그러면 곡선 C에 있는 한 점에서 함수 값이 나오겠죠. 이것이 바로 높이예요. 즉 곡선 C가 바로 요 밑면 밑에 있는 요 휘어진 요런 곡선이 되는 거고요. 높이가 바로 요거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곡선 C를 따라서 높이를 다 합하면은 우리가 오로라의 면적을 구하듯이 어떤 커튼이나 이렇게 생긴 것들을 면적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였어요. 예,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밑면이 이렇게 생기고 높이가 주어져 있는 어떤 영역의 넓이, 이제 좀 더 나가서 부피, 이제 이런 거를 구하는데 선적분, 그러니까 밑면이 이제 더 이상 면이 아니고 선 따라하니까는 선적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다시 원래 처음 이야기로 되돌아서 우리 교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선적분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1차원에서 제일 비슷한 게 1차원 형태니까요. 거기서부터 살펴보면은 1차원에서의 이제 선적분 이거 매칭시켜서 보자면은 참고로 이 그림은 우리 교재 16자 1절 맨 뒤에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게 더 이해하기 쉬워가지고요.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이 그림보다요. 그래서 소개해드리는데 일단 우리가 1차원에서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원점이 있을 때 fx가 있고 여기 a부터 b까지 이제 요 부분을 면적이라고 했을 때 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의 dx 요것을 한 것이 바로 우리가 적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dx는 어떤 거였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제 쪼갠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원래 델타 x 뭐 k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서는 dx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변했습니까? 뭐 그런 개념인데 요거를 이제 선적분이랑 비슷하게 이제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내용처럼 이제 선을 따라서 적분을 하고 싶을 때 공간 도형에서 이거는 이제 지울게요. 이거는 굳이 이 그림이 좋긴 한데 요거랑 같이 생각해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거랑 보셔도 되고 지금 현재 t는 이제 우리가 요거 지우겠습니다.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이제 공간 도형에서 어떤 곡선을 따라서 어떤 곡선을 커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곡선 C는 당연히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나오는가 하면 벡터 커브로 나옵니다. 아래 가는 t이고 요거를 컴포넌트 폼으로 쓰면은 이 점의 좌표는 점의 좌표로 할게요. g의 t, ht, kt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 곡선 C를 따라서 함수 f를 적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함수 f는 뭐 그렇게 크게 그거 하지 않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요 점에서 함수 값이 나올 거예요. 이 점. 여기가 바로 f의 r의 t입니다. 그러면 요 회색 선을 요 선 C라는 선 따라서 쭉 합치는 거예요. 이 그림 보셔도 되겠지만은
예, 현재 이렇습니다. 그러면 F에다가 이제 GT, HT, KT를 넣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현재는 X만큼 얼마나 변했습니다. Y만큼 얼마나 변했습니다. Z만큼 얼마나 변했습니다. 할 때 1차원에서는 축을 쪼갰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이 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선을 쪼개야 돼요. 그래서 이 선을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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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런 식으로 선을 쪼개야 돼요. 우리 1차원에서 적분할 때 구간을 쪼갰듯이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이 구간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요 길이를 델타 XK라고 한 것처럼요. 우리는 어떤 K번째 구간을 정하고 그래서 편의상 여기를 K번째 구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를 여기로 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곡선 C의 길이는 아크랭스 파라메타 S로 나온다 했죠. 그래서 요거 길이를 델타 SK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한 점을 아래 TK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 점의 위치는 F의 아래 T의 K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 여기서 밑변의 길이가 델타 SK이고 높이가 F, RTK인 즉 여기서 말하는 요런 한 부분의 면적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의 면적은 바로 뭐가 되냐면은 요 그림에서 따지면은 요 부분의 면적이 되겠죠. 예. 이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구해지냐면은 우리가 편의상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의 면적을 A의 K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A의 K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밑면 곱하기 높이니까요. F의 아래 TK인데 아래 TK는 예 여기서는 XK, YK, ZK라고 났네요. 그러니까는 X의 K, Y의 K, Z의 K라고 놓고 밑면의 길이는 델타 SK라고 놓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XK, YK, ZK라는 것은요. 아까 R이라는 것이 매개 변수로 나왔으니까 G에다가 T의 K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YK는 H, T의 K 그리고 Z의 K는 K의 T의 K. 이렇게 K로 놓으면 요 인덱스가 좀 헷갈리네요. 그래서 여기서 K로 놓으면 좀 그렇긴 한데 요거는 또 헷갈리니까 요걸 바꾸겠습니다. K 말고 뭐 적당한 뭐 H, I, J, K, L 뭐 M 아니면 P 뭐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냥. 예.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가 G의 T의 K, HT의 K, P의 T의 K인데 요것이 XK, YK, ZK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파란색으로 이루어진 부분의 면적, 즉 다시 말해서 오로라의 면적은 우리가 어떻게 근사가 될 수 있냐면은 S의 여기서처럼 S의 N이라고 했습니다. 총 N개의 구간으로 쪼개가지고요. S의 N은 서메이션, K는 1부터 N까지 A의 K로 이렇게 근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했으면은 서메이션 K는 1부터 N까지 F의 XK, YK, ZK 그리고 델타 SK 이렇게 나옵니다. 즉
요 파란색 부분의 면적은 요런 것들을 다 합한 거예요. 근데 요 각각의 면적이 바로 요거니까 이걸 다 합친 거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이 아니고요. 실제 여기 요런 거 구하는 거죠. 요런 걸 직사각형 같은 걸 구하는 거죠. 여기서 따지자면 이제 이런 거, 여기서 따지면 이런 거. 뭐 요런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차가 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 이런 부분에 중간중간에 구멍이 있죠. 여기는 좀 구멍이 크네. 이렇게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로라의 면적을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1차원에서 그렇고 2차원에서 그렇고 3차원에서 그렇고 구간을 잘게 쪼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구간을 잘게 쪼갠 거를 리미트로 취해가지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갈 때 sn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한값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우리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자.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저 선적분에 관한 거 suppose that 함수 f가 real valued 펑션이고 함수값이 실수이고요. We wish to integrate over the curve C lying within the domain of f. 예, 곡선 C를 따라서 함수 f의 값을 적분하고 싶은 함수 f를 적분하고 싶은 거예요.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오로라의 면적을 구한다든가 뭐 이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때 이 곡선 C는 RT는 GT, HT, KT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교재에도 KT라고 했지만 실제로 K번째 요거랑 헷갈려서 요거는 걸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분은 여기다가 여기 K번째에서는 XK, YK, ZK 이렇게 두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함수 F를 이 아크랭스 파라미터에서 T는 A부터 즉 여기에서부터 T는 B까지 여기까지 이 선을 쭉 따라서 함수 F를 높이로 하는 그런 것들을 쭉 따라서 적분을 하자. 즉 오로라의 면적을 구하자. 이제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to begin 이제 그걸 적분하기 위해서 처음에 구간을 쪼갭니다. 1차원에서 A부터 B 구간을 쪼갰듯이 마찬가지로 이 곡선 C를 쪼갭니다. 이 T를 쪼개는 게 아니에요. T를 쪼갠다는 것 다시 말해서 요 곡선의 이제 구간을 이제 쪼갠다는 의미랑 같습니다. Into finite number of n sub arc. 그래서 요 곡선을 총 n 개의 부분 아크로 쪼갠다는 쪽입니다. 그래서 the theoretical sub arc has length delta s k. K번째 구간, 서브 아크는 소 구간 아니면 소 뭐 호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냥 서브 아크 그 곡선의 일부분 그 곡선의 일부분의 길이를 K번째 일부분을 길이를 델타 S K라고 놓습니다. 앞에서도 여기 요 K번째 소구간의 길이를 이 곡선의 K번째 구간의 길이를 델타 S K라고 놨듯이요. 자, 그러면은 각 서브 아크에서 우리는 한 점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썸을 합니다. 즉 어떤 거냐면은 정확한 썸이 아니고 아까 전에 이런 사각형 같은 것들 쭉 다 모읍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함수 f가 연속이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n이 증가하면은 이 델타 sk는 0으로 갈 거고 즉 밑면의 길이가 매우 짧은 직사각형이 되겠죠. 그러면 그것들을 다 합치면은 오로라의 넓이와 매우 똑같겠죠. 아니면 커튼의 넓이나 이런 것처럼요. 그래서 만약에 C가 스무스하고 C가 스무스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은요. C가 그냥 연결만 돼 있으면 됩니다. 구간 뭐 적분 구간 쪼개서 적분했던 것처럼 1차원에서 A에서 B까지 적분할 때 A에서 C까지 하고 C에서 B까지 한 것처럼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굽어져 있으면은 굽어진 데까지 하고 또 다른 구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어쨌든 그러면은 The limit can be shown to exist on the basis of fundamental calculus. 그러니까 미적분할 기본 정리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 보일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빼고 결론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적분입니다. 함수 f가 곡선 C에 정의되어 있고 이 곡선 C는 이렇게 파라메트리컬리 그러니까 주어진 벡터 펑션으로 주어져 있을 때 The line integral of f over C 곡선 C 위에서 함수 f의 선적분은 요거에 대한 극한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은 인테그랄 곡선 C를 따라 함수 f를 x, y, z를
S라는 아크랭스 파라메타로 적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라인 인테그랄이라고 부르고 아니면 선적분이라고 부릅니다. 예, 우리는 이거를 라인 인테그랄이라고 하고 선적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은 되게 단순해요. 근데 이 적분을 할 때 보시면은 x, y, z는 현재 x는 g 여기 나와 있으면 x는 g의 t, y는 ht, k번째 z 성분은 kt예요. 얘네들은 다 x, y, z는 t에 관한 매개 변수예요. 근데 아크랭스 파라메타 s로 하래요. 그러면은 이 적분할 때 제일 골치 아픈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아크랭스 파라메터로 적분을 해야 돼요. 이것이 dt라면은 그냥 바로 적분하면 되는데 dt가 아니고 ds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러면은 이거 적분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그 곡선에 대한 아크랭스 파라메터를 계산해야 돼요. 그 아크랭스 파라메터 계산한 다음에 그 아크랭스 파라메터를 대입을 해서 s에 관한 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적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예전에 이제 13장에서 아크랭스를 했을 때 우리가 곡선 R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R이 바로 요 우리가 적분하고자 하는 곡선 커브 C입니다. 이 커브 C가 주었을 때 우리는 아크랭스 파라메터 S를 계산할 수 있어서 어떻게 해요? 뭐 어느 적당에서 T까지 요거를 적분 한 번씩 미분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T는 뭐 요거기 때문에 이거를 S에 관한 식으로 대입을 해서 요거를 대입합니다. 즉 우리는 여기다가 x, y, z 대신에 어떤 거냐면 x에다가 코사인 t 대신에 코사인 루트 es, y 대신에 사인 루트 es, z 성분 대신에 루트 es 이걸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s에 관한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풀 수 있죠. 근데 문제는 헬릭스 같은 거는 그나마 형태가 간단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곡선이 괴상하게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사이클로이드나 이런 경우라면은 이 아크랭스 파라미터 자체가 되게 복잡해요. 그러면은 여기다 아크랭스 파라미터에 대입한다? 그럼 계산이 무지막지하게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크랭스 파라미터를 안 구하고 적분을 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부분이 제일 문제였죠. 그래서 요 아크랭스 파라메타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예전에 쓰던 아크랭스 얼롱 스페이스 커브 아크랭스의 정의를 다시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아크랭스 펑션과 디퍼렌셜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됩니다 했었죠. 자, 제가 예전에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했고 나중에 여러분들 많이 괴롭힐 거라고 했는데 자, 아크랭스 파라메타라는 것은요. 우리가 곡선의 길이 s를 어떤 t라는 변수가 그러니까 t0에서 t까지 곡선의 길이라고 나타냈죠. 그래서 인테그랄 뭐 t0부터 t까지 어떤 거였냐면은 뭐 주어진 곡선 c 그러니까 주어진 벡터 펑션에 대해서 r를 타우라는 변수로 미분한 다음에 d 타우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펀더멘탈 세럼 캘큘러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서 양변을 t로 미분하면요. ds D 아크랭스 디퍼렌셜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r 프라임 t 절대값 r 프라임 t 그리고 d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라고 했고 우리 교재 저자분께서는 이 v라고 쓰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r을 t로 미분한 것을. 근데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예,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볼 때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앞에서 배웠던 자코비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요걸 자코비안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dx, dy는 r, dr, d세타 이런 것처럼요. 아크랭스가 줬을 때 여기에서 ds만큼 변하면 dt에서 변한 거에다가 요만큼을 곱해줘야지 이제 같은 매칭이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요걸 자코비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to integrate the continuous function f over c. 자, 우리는 이거를 계산하고 싶어요. 곡선 c를 따라서 f, x, y, z, ds를 계산하고 싶습니다. 요거 좀 지우고 다시 쓰겠습니다. 자, 우리는 요걸 계산하고 싶어요. 곡선 c를 따라서 f, x, y, z의 지금 제일 골칫덩어리 요걸 이렇게 쓰여서 ds. 지금 이게 제일 어려워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자, 이거를 계산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지금 아크랭스 디퍼렌셜을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아크랭스 디퍼렌셜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곡선 C가 아크랭스 파라메타로 주어졌을 때 R 프라임 T dt이기 때문에 요거를 s를 t에 관해서 치환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곡선 C는 아크랭스 파라메타에서 A에서 B까지 현재 t가 A에서 B까지 변하고 있으니까 A에서 B까지 F에다가 X는 G의 T, Y는 HT, Z는 KT. 여기다가 ds 대신에 요거 아크랭스 디퍼렌셜을 대입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이젠 전부 다 t에 관한 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크랭스 파라메터를 굳이 계산하지 않고 그냥 바로 적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크랭스 여기서 선적분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건 역시 바로 이 아크랭스 디퍼렌셜입니다.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아크랭스 파라메터를 그냥 일반적인 매개변수 t로 생각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제 아주 훌륭한 내용이 되는 거죠.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아크랭스 디퍼렌셜을 배웠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제 보겠습니다. 이그젬플에서 인테그레이트 함수 fxyz는 x-3yz 플러스 z인데 이것을 over the line segment C joining the origin to the point 111. 자, 0에서 1,1,1까지 연결한 이 직선 위에서 함수 f를 적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해야 될 건 두 가지예요. 아크랭스 파라메터 이 곡선 C에 대한 벡터 펑션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야지 아크랭스를 정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디퍼렌셜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since 곡선 C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매개 변수로 표현되는데 R에 T로 표현되는데 요걸 컴포넌트 폼으로 쓰면은 i번째 성분은 G의 T 그리고 j번째 성분 즉 Y에 해당하는 거는 H의 T 그리고 K번째 성분은 KT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현재 0,0,0에서 1,1,1까지잖아요. 그러면은 0에서 1까지 변하는 거 제일 단순한 함수 형태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단 t는 0에서 1까지. 그럼 t가 0이면 원점, t가 1이면 111. 직선이니까 이렇게요. 난 만약에 이렇게 하기 싫다라고 하시면요.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뭐 3t 이렇게 하고 t는 0에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러면 복잡해져요. 계산만 복잡해져 짜증만 납니다. 그러니까 제일 단순한 형태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 t 이렇게 하고요. t는 파이에서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왜 복잡하게 이렇게 해요? 그냥 이게 제일 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R'T의 절대값은 요거 미분한 거, 각각의 컴포넌트를 미분한 거, 얘 111이죠. 이거의 절대값이죠. 각각의 성분의 제곱이 루트니까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주어진 곡선 C를 따라서 F를 적분을 한 것은 곡선 C라는 것은 T라는 매개 변수가 0에서 1까지 그리고 F에다가 X 대신에 GT 즉 T Y 대신에 HT 대신에 T Z 자리에다 KT를 대입했는데 KT는 T니까 T 요거고요. 그 다음에 DS 대신에 아크렌스 디퍼렌셜 절대값 R 프라임 T DT 예, 요거를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실제로 볼까요? 얘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에다가 X 자리에다가 T, Y 자리에다 T, Z 자리에 T 그러면 2T-3T 제곱이 되네요. 그래서 2T-3T 제곱에 R'T의 절대값은 루트 3이니까 거기에 DT 요것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은 0이라고 나옵니다. 예, 이렇게 0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아직 그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F가 아마도 뭐 여기를 적당히 했을 때 F가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생겼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적분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이 둘이 서로 같은 뭐 이런 형태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는 양수, 음수,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 같이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플러스 3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선적분은 그래서 계산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시면 됩니다. 자, additivity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요걸 좀 지우고 우리가 1차원에서 여기가 X축, Y축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편의상 X0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CN이니까 여기를 XN이라고 하고 어떤 곡선이 있을 때 자, 인테그랄 X0에서 XN까지 fx dx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n개의 구간으로 쪼개요. 즉 여기를 x1, 여기를 x2 해서 여기를 xn-1까지 이렇게 하면은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0에서 x1까지 x0에서 x1까지 f를 적분한 거와 x1에서 x2까지 x1에서 x2까지 적분한 거.
이런 식으로 되고 쭉 더해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xn-에서 xn까지. 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총 n개의 적분에 대한 합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line integrals have useful property that it for piecewise smooth curve C. piecewise smooth curve C는 앞에서 했습니다만 곡선 C가 완전히 스무스한 것이 아니고 어떤 뭐 이렇게 생긴 거, 뭐 이렇게 생긴 거 보시면 되겠어요. 요 하얀 곡선이 곡선 C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곡선 C를 따라서 F를 적분하고 싶어요. X, Y, Z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서도 이거 생략했으니까요. 그러면 이 곡선 C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요 곡선, 요거를 C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런 곡선, 요걸 C2라고 하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마지막 여기까지. 요거를 C의 N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C1, C2, C3, C4, C5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요 곡선 C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아이고 곡선 C는 C1 합집합 C2 해서 합집합 C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즉 C1, C2 해가지고 CN까지 합집합이죠. 그럼 아까부터 보시면은 X0부터 XN까지는 요 파란 구간과 주황색 구간 해가지고 보라색 구간의 합집합일 때 각각의 구간에 대한 합을 나타냈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이 적분은 인테그랄 곡선 C1을 따라서 함수 F를 적분한 거 요거와 더하기 곡선 C2를 따라서 함수를 적분한 거와 이걸 쭉 다 더해 가지고요. 마지막에 곡선 CN을 따라서 적분한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 1차원이야 1차원에서 했던 그냥 적분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럼 이건 어떤 때 쓰냐면요. 아크랭스 주어진 그 곡선 C, 전체 곡선 C를 이렇게 벡터 펑션으로 표현하기 힘든 경우, 이런 경우는요. 근데 이걸 적당히 잘 구간만 쪼개면은 C1은 표현 가능, C2 표현 가능,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럼 표현 가능한 것들로만 쪼개가지고 각각의 적분을 구한 다음에 그걸 합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인테그레이트 fx, yz는 x-3yz 플러스 z 오버 더 라인 세그먼트 C1, C2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예제 아까 했던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예제에서는요. 이거를 직선을 따라서 아까 전에는 요 직선을 따라서 갔었어요. 그때 적분값은 (0이었다는) 걸 앞에서 좀 전에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0에서 1까지 가는 거죠. C1에서 C2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는 같은데 앞에 예제에서는 이렇게 갔다면은 지금은 이렇게 약간 돌아가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C1, C2라는 이 곡선의 매개 변수를 표현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C1 따로, C2 따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since 곡선 C1과 C2의 합집합에 대해서 함수 f를 선적분을 한다는 것은 약간만 좀 내릴게요. 내려 잘 쓰겠습니다. 자, 곡선 C1과 C2의 합집합에 대해서 함수를 선적분한다는 것은 원점에서 C1까지 곡선을 따라간 다음에 함수 f를 선적분한 거에다가 C1의 끝점에서 C2의 끝점까지, 그러니까는 곡선 C2를 따라서 함수 f를 선적분한 거랑 같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편의상 요거를 우리가 1번이라고 놓고 요거라고 할까요? 예, 요거를 2번이라고 해서 1번, 2번을 따로따로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의 경우에는요, since 우리가 곡선 C1을 아크랭스 파라메터로, 즉 벡터 펑션을 나타내서 R1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거를 T라고 하면은 컴포넌트 폼으로 쓸 때 현재 0,0,0,에서 1,1,0으로 가죠. 그러니까 얘는 i번째 성분은 T, j번째 성분은 T고 k번째 성분, z 성분은 그냥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0이에요. 그리고 T는 0에서 1까지 되죠.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볼 때 아크랭스 파라미터 ds는 R1 프라임 T dt인데 요거 tt 미분하면 1, 1 루트 2, 그러니까 1, 1, 0이죠. 길이가 루트 2, 그러니까 루트 2 dt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곡선 C1을 따라서 함수 f에 대한 선적분은 인테그랄 곡선 C1은 t가 0에서 1까지 매개변수가 변하니까요. 0에서 1까지. 그리고 f에다가 x자리에 t, y자리에 t, z에 0. 그러면 t-3t 제곱이 되겠죠? 한 번 더 쓸까요? 연습 삼아서. 이렇게요. x자리 t, y자리 t, z자리 0. 그러면 요거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t-3t 제곱에 ds는 루트 2 dt. 요것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주면요. 잠시만 계산해 보면은 자, 2분의 t 제곱 마이너스 t 3승을 0에서 1까지 한 거니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루트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이번에는 since 곡선 C2는요. 우리가 벡터 펑션을 R2라고 넣었을 때 요거는 컴포넌트 폼으로 쓰면은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x는 1에서 여기서 1까지, y는 1에서 1까지, x, y는 둘 다 1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x, y는 둘 다 1, 1이고요. z는 0에서 1까지 변하죠. 그러니까 z는 0에서 1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곡선에 대한 아크랭스 디퍼렌셜은
R2'T를 길이에다가 DT인데 현재 보세요. 요거의 길이 요거 R2'T 1 미분하면 0, 0, 1 그러니까 얘는 그냥 DT가 됩니다.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길이 1이잖아요. 요 길이는 루트 2. 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요. 곡선 C2를 따라서 F를 아크랭스 파라미터로 적분하는 건데 이거는 C2는 마찬가지로 T가 0에서 1까지 변하고요. F에다가 X자리에 1, Y자리에 1, Z자리에 T 그리고 D, S자리에 DS에 DT가 되는 거죠. 예, 그냥 앞에서처럼 똑같이 여기도 D, S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0에서 1까지 X에다 1 넣고 Y에다 1 넣으면요.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그리고 더하기 Z 그리고 D에 T가 됩니다. 자, 요거 적분하면요. 마이너스 2T 플러스 2분의 1 T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예, 이거 적분 계산이야 뭐 그냥 매러 오브 타임이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 주어진 적분은 요 C1을 따라서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었고요. 그리고 C2를 따라서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루트 2였죠. 루트 2 죄송합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루트 2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봤더니 이제 보세요. 앞에서는 요 빨간 선 따라 적분했을 때 0이었는데 C1과 C2를 따라서 계산한 것은 요걸로 쓰겠습니다. 인테그랄 C1, C2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루트 2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시작점과 끝점은 같은데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에 따라서 적분값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The value of the line integral along a path joined two points can change if you change the path between them. 그러니까 경로를 바꾸면요. 적분값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간단한 예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어저께 이제 저도 이제 애들 데리고 밤에 선선해서 산책을 가는데 평소에는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그냥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은 힘은 별로 안 들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애들이 놀고 싶어 가지고 집에서 뒤에 있는 산으로 갔다가 다시 넘어와서 계곡 쪽을 갔다가 다시 산 넘어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해서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했어요? 힘이 더 많이 들어요. 예. 근데 적분이라는 개념 자체로 보면요. A에서 B까지예요, 그냥. 그렇지만은 어떤 경로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힘이 덜 들 수도 있고 더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경로에 따라서 적분값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패스에 따라서 여기다가 일반적으로라고 쓰겠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경로에 따라 선적분 값은 일반적으로 다 다른 값을 가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을 때 0이라면은 이렇게 갔을 때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루트 2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은 여기 따라 적분한 값과 탑한 거와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사실을 이제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예제 보겠습니다. Find the line integral of f over the helix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헬릭스 나선 x 나선을 따라서 이 함수 f의 선적분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헬릭스에 대한 매개 변수식은 주어져 있죠. 그래서 since 이 헬릭스에 대한 매개 변수식은 컴포넌트 폼으로 쓰면요, 코사인 t, 사인 t, t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t의 범위는 0에서 파이까지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크랭스 파라미터를 구하기 위해서 r을 t에 가서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코사인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t 미분하면 1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 곡선의 길이 R'T의 절대값 은 사인 제곱 t 더하기 코사인 제곱 t 1이죠. 거의 1 더하면 루트 2죠. 그러니까 루트 2가 되겠네요.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지에서 주어진 요 선적분 따라서 곡선 C를 따라서 함수 F의 선적분 ds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t는 0에서 파이까지 변하죠. 그래서 0에서 파이까지 변화하고, 그 다음에 f에다가 코사인 t, j 번째 성분에다가 사인 t, k번째 성분에다가 t 이렇게 대입하고, 그 다음에 아크랭스 파라미터 ds인데 그냥 바로 루트 2 dt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얘는요 0에서 파이까지 EXY죠. 그러니까 EXY니까는 2배의 코사인 T, 사인 T. 그리고 T 대입하면은 플러스 루트 T. 예, 요것이 되네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요, 그냥 바로 답 구하면은, 이거 적분 계산은 매럴 오브 타임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3분의 2 루트 2 파이 3승. 네,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이 디퍼렌셜이에요. 이 아크랭스 디퍼렌셜. 이것이 바로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R't dt의 절대값 t dt 요걸로 주어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요 R't dt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자코비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또 그거니까는 명확하게 해서 파이에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선적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16장 1절 끝내고 이제 16장 2절에서는 이제 좀 더 복잡한 형태의 이제 적분, 벡터 필드에서의 적분이라든가, 예, 선적분, 벡터량, 벡터 필드 선적분에서 벡터 필드 적분한다든가, 이제 플럭스와 플로우 이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워크 done이라고 하죠. 그 선을 따라서 얼마나 일을 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